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렸던 월요일 증시, 국내 증시는 상승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친 건데요. 코스피 시장에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매수한 가운데 금융투자용 매수 물량도 3천억 원 넘게 집계가 됐는데요.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2가지 그룹으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삼성전자 어제 보시면 0.28%가량 올라주면서 72,700원을 터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73,000원 선을 바라보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1% 넘게 올랐습니다. 1.15% 상승한 13만 1,4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도움되겠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일제히 2차 전지주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 셋업체들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를 담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2.78% 오른 44만 4천 원을 터치했고요. 삼성 SDI도 3.72% 오른 46만 500원을 기록한 가운데 포스코퓨처엠도 어제 5%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퓨처엠 30만 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여기서 우선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 세계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 등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내비쳐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수요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이 방향성 자체가 틀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2024년에도 미국의 전기차 수요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평가를 한 거죠. 따라서 어제는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쪽으로 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을 향한 평가도 제시를 했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방향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전환에 대한 방향성은 뚜렷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따라서 하이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은 고점 대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빠졌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따라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삼성 SDI가 있는데요. 이 삼성 SDI도 북미 증설과 관련해서 호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에 돌입하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고요. 2025년은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가동하는 시기고 이 스텔란티스와 합작 설립하는 1, 2 공장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공장까지 더할 경우 2026년 이후 북미 생산 능력은 97기가와트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2차 전지 셋업체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재와 관련해서는 포스코퓨처엠을 가장 많이 담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거의 2%대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810포인트 선까지 다시 한번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심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을지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다음으로 필에너지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이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 2차 전지주를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에코프로가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점 고무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강세를 기록하면서 7.22% 상승한 72만 8천 원을 터치했는데요. 특히 국내 2차전지 산업을 살펴보실 때 이제 그동안 이 2차전지 산업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비슷한 규모로 2차전지주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날 2차전지 업종 관련주 대부분의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가 있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두가 어제 10% 넘게 반등해줬습니다. 파두의 주가 확인해보시면 10.32% 상승한 19,770원을 터치했는데요. 그동안 이 파두는 사기 IPO다 이러한 평가까지 받을 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연이어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정말 많이 빠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어제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를 포함해서 1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따라서 어제 주가도 1.08% 오른 74,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힘을 입어서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과 합병으로 순항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주식을 1,421억 원 규모로 사들였다고 하고요. 코스닥에서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쪽으로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특징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3.78% 상승해줬고요. 3.78% 오른 16만 7,5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팔이 달린 휴머노이드를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을 해준 건데요. 요즘 이 로봇 시장에는 외팔형 로봇이 시장의 주된 제품입니다.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 초에 양팔형 로봇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팔로만 로봇이 기능을 했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개의 팔을 갖고 있는 로봇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거죠. 내년 초에 출시를 목표도 두고 있고요. 두 팔과 상반신 몸체를 갖춘 이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제품은 반도체 생산 공정 등 제조 현장에서 사람이 수행하던 역할을 똑같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비전 기술도 적용해 검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정된 자리에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내 종합 반도체 회사의 계열사와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조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많이 높였고요. 현재 조립 공정 같은 경우 자동화의 기술력이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로봇에 의한 자동화율이 제로에 가깝지만 양팔형 로봇이 출시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들어왔고요. 결국에는 16만 7,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눈여겨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어제 월요일 국내 증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에코프로 자회사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과 그 종목의 모기업 간의 관계사 간의 이제 주가에서 흐름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100% 소유하고 있던 주식 기업이 이제 기업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가지고 있던 지분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일단 소유하고 있던 부분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다시 한번 상쇄되는 구간이 그 상장한 종목이 이제 IPO 시장에서 흥행하거나 그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하는 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틀째 이제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에코프로 또한 이제 주가가 강세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결국은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수급이란 부분도 무시를 못하겠죠.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통틀어서도 좀 기관 중심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어저께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기관 중심의 2차 전지 업종 수급이 유입됨으로써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는 양상이 보인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2차 전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무엇이냐는 거죠. 투자자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점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 업종으로 수급이 몰려오고 그 수급이 몰려옴으로써 업종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최선호 종목으로 여전히 언급되는 종목이 에코프로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수급도 괜찮았다는 점, 모멘텀도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하루도 에코프로 주목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본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수혜를 동반해서 받았는데요.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와 브리지텍, 삼천당 제약, 엑스페릭스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보강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스트소프트, 브리지텍,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슈를 들고 온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엑스페릭스와 보강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페릭스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어제 본장에서도 8%대 강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어제 본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엑스페릭스는 한 장관의 포용적 이민 정책과 관련이 되면서 결국에 어제 본장에서도 8%대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엑스페릭스는 법무부에 그동안 전자 여권 인식장치를 납품한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본장에서도 강세를 받았는데요.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름을 올린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 공항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국방부와 기부 대양여의 합의 각서 체결을 마치고 사업 시행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수혜주 찾기에 나섰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면서 콘크리트와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강산업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 본장에서도 5%대의 강세를 보여줬던 보강산업이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6.58% 상승하며 5,9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AI 관련된 종목인 이스트소프트와 브리지텍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금요일장에 샘 울트먼이 해고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과연 어디로 거취를 옮길 것인가 이 부분에 투자자들은 집중이 됐었는데요. 결국에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슈가 떴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AI 관련 종목들 결국에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스트소프트와 브리즈텍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9.98%, 브리즈텍 역시 9.98% 상승하며 15,320원, 7,16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연관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는 지난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비전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바가 있고요. 브리즈텍은 미국 전역의 병원에 의료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뉘앙스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이 수혜주로 강력하게 분류가 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목 외에도 다수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AI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어제 동반 상승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캠프와 폴라리스 오피스, 핸디소프트와 줌인터넷, 비트나인과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어제 본장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으니까요. 이러한 내용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삼천당 제약이 시간의 거래에서 9.97% 상승하며 6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본장에서도 2.6%의 강세로 63,2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이 삼천당 제약을 상한가로 이끈 공시 내용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유럽 5개국에서 독점 판매권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계약금과 마일스톤의 금액이 우리 돈으로 28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계약 상대방과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넘어가서 하락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한 종목들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T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캡스톤 파트너스, 큐로셀, 에이징랜드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T로보틱스 공시가 올라온 만큼 공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3.38% 하락하면서 22,8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발행 주식 총수 대비 7%에 해당되는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매도세가 몰려오면서 3%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살펴볼까요? 네, 가장 주목해볼 종목은 이스트소프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그 오픈 AI 이제 전 CEO가 됐죠. 전 CEO 이제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제 AI와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거고요. 이 내용을 언론에서는 쿠데타다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큰 이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샘 알트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AI가 조금 더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비전 얼라이언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제 AI 휴먼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이제 애저에 접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이제 내용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 거는요. 최근에 이제 나오게 될 모멘텀인데 AI 휴먼 기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 박람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AI 휴먼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한다는 건데 AI와 관련된 이제 업황이 개선될 만한 이제 모멘텀 하나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기대할 만한 좋은 쇼케이스를 선보인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이스트소프트에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이스트소프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 울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전격 합류하게 되면서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혜 기대감이 엄청날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결된 AI 관련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불타는 화요일 되세요.